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한 게 나는 인사권을 내려놓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법원장들 그 법원에서 추천해서 2, 3배 올리면 내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낙점을 찍겠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고등부장 판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렇죠. 지금 고등부장 되면은 다음에 이제 작은 지방 법원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도 없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광주 지법원장이에요. 거기서 몇 사람을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A씨라는 사람이 1위로 올라갔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고위 인사가 전화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지금 영 못마땅해 한다. 그냥 그 추천 후보 자격에서 자진 사퇴해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알려지기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고용무 씨를 그렇게 딱 내리꽂았다 그럴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김명수 대법원에서 발표하기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 논란이 붙고 있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그런 개혁 자체를 무산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갠 그런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했다고 이렇게 논란이 지금 상당히 곤란했던 게 광주지방법원장 이번에 된 고영구 부장이 저하고 좀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부에 서울 동부지부에 같이 근무도 했고 사람 참 점잖고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인데 참 풍채도 좋고 옛날에 고용구라는 또 변호사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 국정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한테 제가 그 취임 신문에 보고 취임한다고 전화를 했죠. 또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 신문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사퇴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사퇴한 것 같다고 갑자기 내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축하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법원장이라면요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큰 법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광주 법원 크죠. 그리고 법원장이 되면 그 광주 같은 광주시, 광주광역시 그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자리인데 거기를 갖다가 자신 사퇴한다는 건 참 드물고 그건 대법원장이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 사퇴 이유를 안 밝혔어요. 아니 법원장까지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판사들이 아마 투표한 것 같아요. 후보 3명인가 중에 투표해가지고 이 A 판사를 이제 그 최종 후보로 올렸는데 당신은 안 돼. 이거였는데 사실 그 아예 자기한테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아예 그야 후보에 안 나갑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뭐 법원 내 분위기를 알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에 인사 담당관실에 그 사람의 어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면 광주 내가 A라는 판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광주의 향판을 지냈으면 향토 법관 그러면 또 그 지역 인사들하고 그렇죠. 그때 선모 판사 아시죠? 선모 판사 그래가지고 그 여러 징계도 받고 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처에 다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아예 나는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 후보 박상옥 대법관 이번에 물러나는데 후보 추천된 사람이 20몇 명인가 되는데 그럼 인사검증 자료를 내라 그러거든요.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벌써 옛날에 무슨 투서를 받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던 사람은 아예 나는 싫다 안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 A씨도 만일에 자기가 본인의 무슨 그 이게 비리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그러겠죠. 아예 후보 안 나갑니다. 그건 뭐 법원장 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폼은 나지만 이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안 맞아갖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몇 지방 법원장들 대법관 후보감들인데 김명수가 회식 자리에서 자꾸 씹었다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법원장 지금 지방법원장 계획이냐 이거죠. 저는. 지방법원장 중에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다고는 소문이 있어요.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아까 법관 독립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도
양두구육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로 양두. 겉으로 법관 독립이란 간판을 내걸고 예. 안쪽에서는 그 법원 독립을 해치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말한 인사권 어떤 내려놓겠다는 그 원칙, 네. 초심을 지금 잃어버린 거 전혀.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는데 뭐 초심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초심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초심이 문재인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서 그게 초심이고. 그게 초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심을 계속 지키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고 언론에서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코드 인사랄까 예. 방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서울중앙지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민사 1수석 판사가 제일 어떤 그 판사들에 대한 업무 분담권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 때는 없었는데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자꾸 그 저기 뭐 이 마치 노조가 생기듯이 예. 전교조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래는 사무분담은 예. 법원장의 이 고유 권한 아닙니까?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중앙지법에서 법관 회의할 때 어떤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직만 맡기냐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법관한테 한직이 되냐고. 그건 전부 다 중요한 자리라고 어느 것 하나.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과 그 이런 자유를 갖다가 판결하는 사람이 어느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가기 싫고 어느 자리는 그 좋아가지고 법관들이 몰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수석부장이 있고 네. 형사수석부장이 있고 파산수석은 좀 별개니까 그런데 요 세 분이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획법관이라고 있어요 또 기획. 기획법관 예. 법관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법원 행정처 판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사무분담을 짰어요. 예. 그런데 이제 법관들 입김이 평법관들 입김이 세지면서 예. 특히 인권법 연구회가 세지면서 예. 이걸 이제 그 부장판사 대표 몇 명, 그 다음 단독판사 대표 몇 명, 배석판사 몇 명, 이 법원장 수석부장 모여가지고 사무분담을 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분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 밑에 법관들이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자꾸 인기 영합적이 된다고. 수석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민변, 민변이 아니죠.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이런 사람 쪽에 있으면 나중에 대법관 될 때도 그게 다 영향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예, 그 사람들 추천하고 해야 되니까. 그 인기 있는 거, 인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죠. 될 수 있으면 말썽 안 나게 하고. 예.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 법관 사무분담을 정하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사무분담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적재적소가 아니고 인기 위주로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쭉 얘기가 돼 왔던 대로 이번 사무분담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윤정섭 부장판사. 예. 형사 36부 재판장이고 경희대 법대를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보통 2, 3년 있는 한 자리에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만 6년간 있고 특히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처장은 아니고 뭐 그런 사건들을 맡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김미리 부장판사라고 조국 사건은 물론이고 울산 사건 맡아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묵히고 재판 한 번 안 하잖아요. 거의 묵은지가 돼가지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중요한 재판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4년째 동일한 자리에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대신에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징계 때 또 그 전에 직무정지 때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조미현 부장판사라든가 홍순욱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은 싹 조미현은 저 춘천지법으로 가고 있고 뭐 멀리도 갔더라고요. 홍순욱 부장판사는 북부지법 또 특히 지난해 광화문 집회 때 그 허가해준 박형순 부장판사가 엄청나게 또 대깨문들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뭐 무슨
법도 새로 만들자고. 박형수법을 만들자고 예, 그랬어요. 예, 그렇죠. 신동건 뭐 최고위원인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사람도 쫓겨났고 특히 양승태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용한 대법관 뭐 이런 분들 맡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예. 거기가 대부분 지금 무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남천 부장판사 재판장을 비롯해서 배에서까지 싹 쫓아내버렸다. 그렇게 이게 인사농단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대법원장은 그러겠죠. 정기 인사 철회. 예. 그 오래 근무했다 하니까 갑자기 윤정섭하고 김민희 때문에 좀 말은 안 되는데 이거 저기 바꿔본다는데 이게 사실 그 서울에 이건 좀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법관들 집이 이렇게 강남, 송파, 서초 쪽에 좀 많이 있어요. 법원이 앞에 있고 하니까 출퇴근이 편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지방 갔다 경양교를 갔다가 올라올 때 예. 어디 가느냐 보면은 이게 물 먹었다 아니면 조금 우대받다 아는 게 예. 수원지법에 가면 아 그래도 영전했다. 예. 왜냐하면 수원이 강남에서 출퇴근하기 좋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면 금방이니까. 근데 인천지법 갔다 그러면 아이고 물 먹었구만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어요. 인천지법이. 가보신지 모르지만 출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나 타는데 뭐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법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2년 동안 보통 2, 3년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고 오는데 이번에 문제가 있죠. 예. 같은 서울의 동서남북 지법으로 보냈는데 법관들이 선호한 데가 동부지법, 그다음 서부지법까지는 괜찮아요. 서부지법 이렇게 선호하는데 북부나 저기 남부는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해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홍순욱 부장판사, 박형수 부장판사 다 북부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대신 서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은 뭐 대법원장은 뭐 정기 인사에 따라서 보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치졸하게 이게 사람들 보내는 자체가 넌 마음에 들어.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보내냐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한 사람들은 좀 고생해라. 예. 그다음 이 정권에 좀 유리한 판결한 사람들은 아유 예뻐. 이렇게 임지를 바꿔 해주니까 그게 한두 사람 어떻게 잘못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홍순욱, 조미연 쭉 보면 다 그래요.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거기서 춘천지방법원장 했던 사람을 갑자기 대법원장 하는 그릇이 요만한 간장종지만한 사람을 갖다가 예? 예. 큰 대접에 있는 물을 뜨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사도 좀 표 좀 안 나게 하지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김민희 재판장이 얼마나 그 능력이 뭐 탁월한지 몰라도 있죠. 이 4년씩 이걸 맡기는 거. 그리고 재판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 뭐 사건들을 갖다 울산 사건이나 이런 거 잘해가지고 이게 참 검찰이나 변호사나 다 승복하는 재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워낙 재판의 그 어떤 연속성 이게 끊어지니까 4년째 근무해라 하지만 김민희 재판장은 있죠. 검찰이 이 일을 너무 그 피고인한테 피고인 누구냐면 정영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편파적인 발언을 재판장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 검사들이 이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이번에 이제 김민희 재판장 바뀌는 줄 알고 다들 좋아했는데 갑자기 완전히 무슨 그 충격적이었고 그다음 윤정섭 재판장 있잖아요.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6년이란 거 이거는 있죠. 도대체 이거는 제가 6년은 뭐냐 하면 대법원장 임기가 6년입니다.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은 그 대법원 가면 6년 동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같은 법원에. 아마 대법관급 지방법원 부장 같은 6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뭐 경희대라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윤 안 봤습니까? 그게 검찰이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래 좋아요. 그래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경희대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참 그 이유를 알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늘 하고 나면은 말은 다 늘 있죠. 불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이 김명수 인사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현 정권한테 좀 불리한 판결을 한 사람들은 속된 말로 물을 먹여갖고 저리 그냥 보내버리고 그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꽃보지게 앉힌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정경심 재판부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정혁 날아갔죠. 판사랑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승년 부장판사라고 재판장으로 거기 제일 선임인 모양인데 그 바로 항소심. 그런 게 항소심에 어차피 1심에서는 지금 4년 받았으니까 항소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거기에 바로 얼마 전까지 김명수 이 법원 행정처에서 기조실장 사실은 이 기조실장이 비서실장 비슷한 거거든요. 역할 자체가. 그 사람 딱 앉힌 게 뭐겠습니까? 조국 수사를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이 판결이 아마 김명수도 깜짝 놀란 모양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법정 구속까지야 시키겠냐. 뭐 집행유예 정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때리니까 어디서 세게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장 하던 사람을 딱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내려앉힌 거 아닙니까? 이승년 고등부장이죠 이번에. 예. 이 양반이 저도 이 재판장 나오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아니 기조실장까지 했다 하면은 엘리트 판사라고 봐야죠. 그 중앙지법 있을 때 단독 판사 같이 했어요. 예. 기술은 차이 나는데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같은 방에 했는데 사람은 샤프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 양반이 문제가 아주 지금 사법농단 이런 데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자꾸 나오면은 법관들이 이게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 의문인데 아니 그게 안 밝혀졌으면 뭐 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시각을 하였다는 게 공공연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런 분을 이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면은 이게 참 본인으로서도 힘들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죠? 그 다음, 이 양반이 정경심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지 몰라요. 저도 한번 한 작년에 재판 한 받아봤어요. 이승년 재판장한테. 그 조금 약간의 시각이 이쪽이라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아주 우려하던 바대로는 안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이제 그 사법농단 수사하고 그 재판 받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가 변론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것인가 생각했는데 요새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일까 이거부터 걱정을 한다니까요. 특히 영장 판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영장 판사 지금 누구야 그 사람? 국제인권부 출신이야? 어느 쪽이야? 이번에 영장 전담 부장들도 거의 인권법 출신인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거기도 지금 말이 많더군요. 문성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광우병 그 사건 MBC 그거에 대해서 다 무혐의 판결을 내려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 어쨌든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좀 친여 성향의 판사를 임명했다. 그런 지금 세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이 사실 이 형사 사건에서는 본안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되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번에 배공규 그것도 봤지만은 김은경이도 장관도 보고 했지만 전 장관도 영장 전담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해버리면은 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그 반대쪽에서는 분명히 그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이 때문에 대법원 이게 사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은 이거는 진짜 대법원장도 관심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딴 자리하고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중립적인 사람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아쉬운 면이 생긴 거죠. 과거 DJ 노무현 정권도 진보 성향의 정권이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파적인 인사라든가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이념 성향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한 적은 그런 적 없었어요. 없었죠. 염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사법부도 진영 논리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법부 자체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뭐 인사 이야기하면 인사권은 고유권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부여할 때 인사권에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행사하라고. 그렇죠.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하고 어떤 전행을 한다든가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죄가 없나요? 김명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그거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인사치 마음대로 해갖고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면은 그런 거야말로 진짜 큰 죄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인사를 하면서 뭐 돈을 받거나 이러면 뇌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사표 안 내는 사람을 사표 내게 하거나 뭐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 저번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는데 사표 내는 거 안 받아주는 거 이게 직권남용이냐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번에 왜 그 녹취록에 반하는 거짓말 했을 때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아마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식으로 이 지금 대법원장이고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고 이번에 누구죠? 그 법무장관 지금 박범계. 전부 다 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피해나 법망을 본인들은 지금 잘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수치를 갖다가 계속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옛날에 그 우병우 보고 법꾸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법꾸라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고 전부 다 이게 법으로는 좀 처벌하기 아주 곤란한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를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어떤 법에 내재된 정신, 그다음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하는 걸 정당하게 행사하라는 권한 위임인데 이건 내 권한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 대표적인 게 그 이때 관행적으로 총장하고 특히 대검에 있는 인사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그게 관행적으로 내려왔고 그다음 법에도 검찰청 법에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협의라는 흉내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면 된다. 그 했는데 윤석열 네가 안 왔잖아. 내가 그 인사안을 이미 확정된 안을 줬는데 네가 안 왔잖아 이러면서 그게 인사권 내 권한이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을 맡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연세도 드신 분들이 옆에 있었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민주화 운동 했다지만 정치권에 김대중 대통령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염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때문에 막가파식으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간섭해? 이건 내 권한이야. 그거 사실 대통령 권한 막강하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 생각해서 자제를 했어요. 자기 권한이라도. 그리고 조금 잘못됐을 때 염치를 알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정권은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촛불 정권, 우리 촛불 민심에 탄생한 정권이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정권까지 극악무도한 정권을 물리치고 인조 반정 내지 중조 반정으로 집권한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는 거예요. 뭘 해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나요? 그 보수는 뭘 잘못하면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죄송한데 일단은 부인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진보는 우리가 뭐 어때서 그거 하면 어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렇죠. 뭐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 대통령부터 쭉 하다 보니까 대법원장, 법무장관 좀 염치를 갖다가 알고 조금 우리가 어떤 도의란 거 있잖아요. 상도 이런 걸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정사상 처음 여야 정권교체를 했는데 처음이죠. 또 호남의 한이라는 것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비서실장을 김중건 판사 출신에 TK 임명했잖아요. 또 검찰총장을 호남 검찰도 또 많았는데 시키겠다는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도 맡고 있는데도 이명재 딱 검찰총장 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저쪽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경북고등학교 출신.
이렇게 해서 영원한 화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정말 그러니까 DJ나 이런 분들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예. 정치가 어떤 것이다. 정치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껴안으면서 중도와 화합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DJ 정권은 있죠. 예. 중도 정권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DJ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의 본질을 알고 그 양반은 제가 이때까지 노무현 대통령 전 뭐 계실 때는 욕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판사니까 대놓고 비난 안 하고 속으로 심정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은 있죠.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5년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고우면하면 안 된다. 우리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이 지고지선이다. 이래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민주주의의 그리고 정치의 근본 어떤 타협과 조정 이런 걸 전혀 무시해 버리니까 이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조용하지. 그게 사실 대법원장은 있죠. 이렇게 국민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내릴 필요도 없고요. 예. 사법부 독립이라 가지고 법관 개인 하나하나가 재판 잘하고 있으면 끝이지. 예. 대법원장이 무슨 이렇게 탄핵이니 무슨 말을 꺼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정권이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다.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좀 주위에서 많이 보필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그 밀고 나가는데 그 집중된 사람들이 하니까 계속적으로 잡음이 생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는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마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정치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예. 문재인의 본질을 너무 모른다 정치를. 아니 문재인의 속마음이라든가 그 본질이 뭐라는 것을 네. 노무현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집권을 할 경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구나. 네. 예. 노무현만 하더라도 자기 진영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라든가 건설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할 거는 해야 한다. 국익에 맞춰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익하고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반대하면 끝이에요. 어쨌든 뭐 사법부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요.